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방학 프로그램 이제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녹화합니다. 이제 미션 중심으로 클리어하고 하는데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까지 어쨌든 기본 실력하고 내신 과정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합니다. 좀 보통 이제 이 미션이 보통은 각기 이 미션마다 한 3일에서 일주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무 오랜 기간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일단 하루 정도에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여름방학 때 또 하고 그 다음 여름방학 때 또 해서 보통 이게 한 6번 정도 하면 퍼펙트하게 이제 혼자서 공부에 관해서는 아무 걱정 없이 6번을 반복하는데 6개를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학생들의 공부의 틀을 잡고 속도를 올리고 인정하죠? 속도? 네. 공부하는 틀. 특정 학생이 근데 이제 저기 목숨 걸고 하는 형이 있어서 그 형에 맞춰서 한꺼번에 더 강화해서 평소보다 한 곱하기 3배 정도의 프레스로 지금 하는 중입니다. 소화를 하든 말든 자기 한계까지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이 그 전에 이제 다니던 학생 중에서 요거를 프로그램을 못 쫓아올 만한 학생들은 이제 탈락하고 현재는 이제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제 11명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어렵지만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제 한계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똑같죠. 뭐 A 학생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옛날에 볼펜 1년에 한 자루 썼는데 하루에 한 자루 써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고 B 학생은 일주일 전만 해도 볼펜 한 자루 어떻게 쓰냐고 그러더니 지금 2자루 끝내고 3자루째 빨리 써야 된다고 저기 갔죠.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파란 볼펜 쓰는 거 모으는 거. 이게 최애템이 됩니다. 나중에 모이면.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거 못 버리겠다고. 자, 첫 번째 영어 단어 미션은 뭐냐? 영어 단어장을 외우는데 아이들이 이제 단어만 외우거나 그러는데 이제 돈가스, 포방토, 연돈 뭐 유명해가지고 지금 많이 나오는데 돈가스 고기를 사면 이거를 질기니까 이렇게 때리잖아요. 부들부들하게 될 때까지 때리잖아요. 그렇게 때리는 과정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서 다 읽는데 이제 어느 정도 속도로 돼야 되냐면 수능 문제가 뭐 대략 40문제 잡고 12문장 정도 되면 아니면 15문장 뭐 이렇게 되면 한 거의 500문제, 500여 문장이 됩니다. 500문장. 그러면 1001문을 하더라도 이틀에 다 읽어야 되거든요. 2번에 80분 2번에 다 읽어야 돼요. 그럼 80분 2번이면 뭐예요? 80분 2번이면 거의 3시간이면 연습장 손톱 끝까지 다 읽는 속도가 모의고사 영어 보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읽어갖고 이 연습장을 30번 읽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걸 왜 못 외워요? 그런 다음에 한 달 동안 외워봐요. 그러면 순식간에 외워지지. 그러니까 영어 단어 공부하기 전에 시작 전에 영어 문장을 여러 번 읽어서 이 단어에 대한 배경 단어들, 배경 상황들을 기억하면 영어 단어가 더 빨리 기억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영문법 미션인데요. 오늘 줬어요. 이렇게 단계별로 영어 프린트를 줬어요. 일부러 이런 프린트 종류를 한 20년 모이니까 한 100여 종이 돼요. 100여 종 중에서 뭐 이렇게 검색해갖고 나도 또 검색해야 되니까 어떤 뽑아갖고 한 대여섯 종류 주고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읽어보면 영어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읽으면서 본인의 영문법의 약점을 찾아서 노트 정리를 해야 되고 솔직히 이제 이 노트 정리에서 출발해서 본인의 하나의 문법책, 이게 대량으로 읽었기 때문에 문법책을 자기가 고를 수 있거든요. 이걸 반복해서 보면서 영문법 노트에다 계속 쓰고 틀린 문제도 계속 써서 이게 내신을 할 때 이게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틀린 거를 적어도 찾아볼 수 있는, 틀린 거를 정리할 수 있는 건, 그래서 틀린 건 다시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문법책과 더불어 영문법 노트 시작을 해야 됩니다. 틀린 문제도 누적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국사 연표 미션은 이렇게 연표로 된 만화 있어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5권짜리인데, 이걸 쭉 다 보고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국사 요점 정리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연표를 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책을 돌려서 요것도 정리하고
이 만화에 있는 흐름도 정리하고 또 다른 국사 문제를 풀거나 틀리거나 그러면 이 연패에 다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 한 번씩만 계속 읽어보면 돼요. 연패를. 그럼 누적해서 따로 수능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시간 단축이 많이 되고 스트레스가 덜 받겠죠. 국사 점수가 일정 부분 계속 나오니까. 자, 그래서 그 시기들 중심에 보면 시험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 틀린 거 오답 정리 시켜보면 연표에서 특정 구간만 틀려요. 그럴 때는 그 교과서를 잘 읽으면서 더 상세히 이 연표에다 추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공식 미션 줬습니다. 중학생은 뭐 중등 전체, 고등학생은 일단은 뭐 수완수투까지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 노트를 쓰면 공식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해설 볼 때 미적을 하면 미적을 모르는 게 아니라 기타 공식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기 해설을 이해를 못해요. 이 과정이 왜 그러냐고. 아,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학 공식 노트를 계속 봐야 되고 여기서 제가 그랬죠. 소개념 찾으라고. 이 공식에서 소개념을 찾으면 이 공식 노트에 이 관련 공식 옆에다가 이 공식 나올 때는 이 소개념 나오는구나.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를 복습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니까 수학 공식 노트 만드는 그런 수학 공식 미션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볼펜 한 두 자루. 이거는 보통은 한 자루를 정통으로 쓰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밑줄치기부터 했어요. 하도 읽지를 않으니까 아이들이. 옛날에는 다 쓰기로 했는데 한 자루를 글씨 써서 뭐 밑줄도 치겠지만 대부분은 글씨 써서 해야 되는데 읽기를 하도 안 해서 읽어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볼펜 두 자루씩 쓰고 세 자루 쓰면서 읽는 속도가 증가하니까 자꾸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저 여태까지 읽으면서 저보다 체크 안 했어요? 했습니다. 이렇게 다 체크하니까 기억나지 않아요? 네. 이렇게 3배, 예. 80, 딱. 체크 흔적만 봐도 이거 다 기억나잖아요. 연편. 네. 이거 뽑아서.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체크 자체가 내 생각의 기억이기 때문에 복습도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특히 뭐라고요? 공부할 때 자동으로 손이 움직여야 되고 눈은 따라가야 됩니다. 눈 옆에 뇌가 있다고 바로 가지 않는 이거 여기 사이는 화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손이 움직이고 체크가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볼펜 쓰기 미션의 의미인데 이렇게 추가로 카페에다 이렇게 올릴 건데 나중에 카페 이 게시물 찾으시면 이거 눌러가지고 다 확인하게 이것도 나중에 또 추가로 이렇게 체크해 놓을 거거든요. 네. 필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을 거예요.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니까. 자, 한자 용어는 내일 이제 월요일 날 할 건데요. 이게 비문학 영어, 문학 영어,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영어. 근데 이게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자 부수 알려주고 1800 한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수별로 되는 1800 한자는 제공을 해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늦는 것 같지만 이 1800 한자를 계속 읽어보면 이게 다 구성인데 1800개로 18,000개 만들어요, 단어를. 그래서 이게 중등은 다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동생도 쓰고 그 중2 여학생 2명도 쓰고 중2 남학생은 지금 설득 중이고 우리 아들도 쓰고 그러는데 고등학생은 죄송하지만 늦었다. 근데 늦었어도 이게 빠른데. 그래서 단어를 안다는 건 개념이 정확해서 나중에 1등급 맞을 때 1등급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요 한자 단어 개념 이게 영향을 많이 마법을 부립니다. 한자 꾸준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네, 다음에 국어 개념 이론서 읽기로 읽기 시동 걸었죠. 네. 그래서 메가북스 2권, 문학과 비문학, 나쁜 독해 기술, 국정보, 나비효과, 자이스토르 개념어도 이제 좀 있으면 돌릴 거고, 떠먹는 국어 문법 해가지고 이거는 문법용이고 문법용 또 있지만 이거는 문학 비문학 통합되고 조금 있고 이거는 읽기 기술이고 이것도 읽기 기술이고 여기서 문학 비문학 개념 했죠. 네.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요거를 또 뽑아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걸 또 뽑아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개념 이 용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수능에 보여주려고 한 학생한테 사오라고 그래서 이것까지 돌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생이 이렇게 나비효과 책 다 읽고 질문해갖고 이렇게 1시간 설명하니까 끝났어요. 나비효과가. 그러니까
근데 국어 기초 미루는 요거 읽기 전에 줬었죠, 99개. 네.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1시간 안에 딱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중등에서 고1 핵심 개념, 중등에서 고1 핵심 개념 모아놓은 거니까 봐야 되고, 다음에 이제 공부법 책자 미션 이제 6권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에 한 4권까지 해서 한 10권 정도 있어요. 그래서 20 며칠 날이다. 23일 날 책 읽는 시간이 있는데 본인 책 읽어도 되고 이 책 읽어도 되고, 그래서 공부법 책자 있는 걸 흡수해서 무슨 공부법이 있는지를 알아야 나한테 물어보든지 저 어떻게 이거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네 단계에서는 왜? 등급마다 공부법이 다르니까 네 단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요거는 상위 등급 거야. 이거는 네 거 하위 등급 건데 이렇게 빨리 해버려. 이렇게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23일 날은 책 읽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자습서가 결정되면 내신 7번 읽기. 너 같은 경우에 이게 7번 읽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10번, 14번 읽으면 30번 읽으면 전교 1등 각입니다. 14번 읽으시면. 14번. 그러면 중간고사 볼 때까지 30번 볼 수 있습니다. 30번에서 35번. 35번 읽으면 그러니까 100% 2등급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는데 여기다 문제까지 싸그리 다 찾아서 읽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개학 전에 3번 읽는 애들은 한 등급 1등급에서 1.5등급 올라갈까. 2번 읽는 애들은 2등급에서 2.5등급 올라갈까. 자, 30번 읽으면 3등급 이상 무조건 올라갈까. 뭐 2등급이면 무조건 1등급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번 읽기, 30번 읽기를 하려면 이때 악착같이 읽고 또 해서 구멍 나서 새로 사요, 차라리. 그 다음에 이제 2월 말 정도 되면 평가 문제집 읽고, 이걸 읽었기 때문에 10번 이상 안 읽으면 이거 평가 문제집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10번 읽은 다음에 이거 풀면 이거 순식간에 풀어요. 그러면 틀린 거를 정리하는 걸 배웁니다. 정리하는 거. 틀린 부분을 정리하고, 이 틀린 거에서 이거 오답 정리는 뒤에 있고요. 틀린 부분을 내가 왜 틀렸을까? 이거를 이렇게 읽어야 했는데 거꾸로 가요. 이렇게 틀렸으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 네가 이렇게 틀린 거는 읽을 때 이걸 정리를 이렇게 안 해서 그래. 네가 읽을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신경 쓰고 봐야 되는데 이걸 신경 쓰지 않았잖아. 이렇게. 네.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를 찾아서 읽는 법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이지.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게 공부 준비, 개학 준비. 그런데 개학 준비를 하면서 중간고사를 평가 문제집으로 점수, 모의고사, 모의 중간고사처럼 생각하고, 또 추가로 몇 과목은 제가 볼 생각이에요. 여러분 평가 문제집을 보고 체크 삼아. 자, 다음에 이제 수학 하루에 한 권 풀기 미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수학이 쌤이든 개념원리든 이렇게 다 풀면 계속해서 20번 봤어요. 그러면 문제집 한 권 사가지고 쭉 뭐라고요? 1시간에 뭐 30문제씩 계속 풀으면 이거 몇 문제 줄 수 있어요? 300문제. 그럼 중간고사 돌파하고 이틀 정도 풀으면 600문제면 기말까지 끝납니다. 이렇게 푸른 다음에 틀리는 거 해설에다 다 체크해서 모르는 거 소개념 다 찾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 알러뷰 큐션. 전 질문 좋아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막 뭐 이렇게 100개를 만들던 150개를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차근차근하게 있고 하나씩 설명하게. 됐나요? 네. 이제 수시로 문제 푸는 이제 속도나 집중력 이렇게 점검해서 나중에 이런 600문제 정도의 문제를 하루에 풀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아침에 문제 사가지고 다 풀고 버려요. 이렇게 서울대각이래요. 체크하고 실전 연습하고 정답률 확인하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해설지로 학습하는 법, 자기도 학습하는 법 이렇게 추가로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누적 기록부 분석해서, 이게 내가 말고 본인이, 내가 이렇게 해줘요. 해주면 이제 따라서 자기도 분석할 거 아니에요. 보인 거로. 그래서 개인이 이제 계약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미리 계획표를 짭니다. 시간표도 짜고,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네. 원래 이제 2월 말에 짜겠죠. 2월 말 끝나기 전에. 그래서 3월 초 들어가면 이 시간표대로 하게.
이 계획이 왜 가능해요? 방학 내내 체크합니다. 본인이 수학은 몇 문제 풀 수 있고 몇 시경에 뭐 하고 어느 정도 나갈 수 있고 이게 본인의 능력을 알아야 이 능력치를 확인하고 그걸 점검하고 체크했어야 계획이라는 게 가능하니까 자꾸 내가 학습 기록부 보고 누적 기록부 보고 자꾸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월 말에 이것도 이제 2월 말인데 2월 말, 3월 초에 가상 중간고사 계획 그 4주짜리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애는 3주, 어떤 애는 4주, 어떤 애는 5주. 그래서 중간고사 계획을 짭니다. 근데 이제 3월 초에 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 시간표나 여러 가지가 나와야 이게 가능하니까. 시작돼서. 그러면 시험의 준비 과정, 계산, 결과 이렇게 보면 얼마나 되나 이런 걸 예측해야 돼요. 그러면 중간고사도 한번 봐야죠. 네. 이거 전에 중간고사를 보고 계획을 짭니다. 모의 중간고사를 보고 계획을 짭니다. 모의 중간고사를 보고 계획을 짜고 그걸 들어가서 내가 몇 점 맞겠다 이렇게 목표를 명확하게 정합니다. 자, 그러면 많이 했죠. 많이 풀었죠. 이게 이 사이에 자습서도 평가 문제지. 네. 그러면 4월 전까지 오답노트, 학습노트, 오답노트 문제 많이 풀어서 오답노트 정리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까지 배워야 됩니다. 4월 초에. 왜? 4월 말에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시험 대비 기간에 니네 맘대로 하고 안 건들 거예요. 그 짜면 그대로 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끝낼 거예요. 공부는. 그러면 그 시험 기간은 뭐예요? 백제 적어서 출력하고 계속 무한단련하면서 문제 풀고 확인하고 문제 풀고 정리하고 요것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때 뭐 나가야 돼요? 고난이도를 나가야 돼요. 난이도 한 단계 더 위 문제집 나가야 된다고. 네.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험 기간 돼서 4월달 되면 이제 수행평가나 대회 일정이나 이렇게 언제쯤 수행될 것 같고 대회는 뭐가 있고 이런 거 상담을 해서 학교생활 균형 잡는 스펙 준비 스펙 준비 방법 미리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할 거고요. 이건 개인별로 했는데 어근 정리 하실 거죠? 네. 네. 개인 공부 빠른 애들만 영어는 생존인데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 무료로 제공해놨는데 이거 어근마법사 해놨는데 이거 내신만 아니라면 보게 하고 싶더라고. 생존이면 중학생은 좀 어렵고 고등학생 볼 수준인데 아니면 공무원 시험 공부하거나 마음에 드는데 강의는 수능 수준으로 이렇게 다시 수능 수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국영수 국사 국어 영어 수학 국사 해설 보는 거를 가르쳤어요. 예비고일들한테 2명한테. 그랬더니 해설을 보고 완벽하게 자꾸 분석을 해서 이걸 해설을 다 보고 시험을 봤더니 점점 올라가서 100점을 찍었어요. 2번. 그랬더니 이게 해설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해설이 얼마나 이게 굉장히 이 이론을 잘 정리해 놓고 해설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겠다고. 애들이 공부하면 해설지 학원에 맡기든지 집에다 놓고 다니고 문제만 풀고 채점은 뭐 할 거예요. 이게 해설이 과외 노하우고 요거는 인터넷에 다 떠도는데 해설지 가치와 학습적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해설지 학습법. 네.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어떤 학생한테 그렇지만 요 어려운 건 시간 더 많이 투자하는 거고 이걸 빨리 푸는 방법. 빨리 풀려면 나의 풀이 방법하고 해설지 풀이를 꼭 비교해서 더 빠른 방법으로 점점 나가줘야 된다. 네. 자, 어쨌든 18번 미션은 하루 종일 23일 하루지만 미안한 애들한테 23일 하루 이날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말을 하면 안 돼요. 말 한 단어 할 때마다 한 글자에 100원씩 벌금이. 답변 다 하면 안 돼요. 뭐만 해야 돼요? 고개만 끄덕하고 조용히 책만 읽을 수 있어요. 무건의 날이에요. 무건의 날. 그래서 캠프 이제 1월 캠프가 끝나죠. 그다음에 네. 구정 연휴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침에 10시부터 저녁에 11시 반까지 돌아가니까 아이들이 방학을 하던 학교를 가던 상관이 없죠. 네. 그렇게 들려서 3월 달까지 이렇게 돌릴 건데
너는 뭐 일정 기간 며칠 15일인가 한 다음에 학교 갈 수 있으면 갔다가 오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이 기간에 상황 봐가면서 짜겠죠. 네. 다음은 이제 회심 미션이죠. 재미잖아요. 게임처럼 귤 한 박스 다 먹기 했더니 진짜 다 먹어버리네요. 몇 명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김밥 먹으면서 식사 시간 없이 공부하기도 한번 해보니까 뭐 할만하다 뭐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잘 놀고 잘 먹고 잘 써야 되는데 저기 중학생이 체육부장 제일 막내가 체육부장 돼가지고 농구를 강제를 시켜가지고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2월달에 산책 미션이나 아니면 한바스모고 같은데 산책 가면서 얘기해가지고 네. 이렇게 미션 한번 다 끝내고 그냥 두 번째 미션 할 때쯤에 한 번쯤 이렇게 잡아가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 공부하는 거, 문제점이나 이런 거, 영화 관람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한 번은 미션. 너 농구는 하고 싶다 그러면 가서 하잖아요. 한 네. 40분, 1시간 하고 하니까. 네. 그다음에 가끔가다 애들 한바초 운동장 가라는 거는 왜 이걸 가라 하냐면 하늘이 이렇게 파란데 애들 공부만 시키니까 미안해가지고 하늘 좀 보고 가라고. 하늘이 파래가지고 그냥. 자, 정시 모의고사 흔적 분석. 정시 공부 어떻게 이제 지금 내신만 하니까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네. 이거 물어봐가지고 이게 해주는 학생이 있는데 이제 국어 끝났거든요. 국어하고 이제 영어하고 수학하고 탐구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 해놓으면 나중에 보시면 이제 이 학생뿐만 아니라 정시에 대해서는 이제 왜 최저 등급만 맞으면 돼요. 내신으로 해서 내신으로 대학 가려고 이 학생을 하는데 나중에 만약에 정시나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상호관계를 알게 되고 그러면 도움도 되지만 정시 뭐 겁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쭈루룩 정리할 생각에 이 학생 이제 한 명한테 하지만 나중에 시간 나면 봐야죠. 네. 지금 내신 하니까. 네. 다음은 어쨌든 공부법 아이들 계속 관찰하면서 공부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 잡아주려고 아이들 보면 구체적 공부법, 그다음에 공부법 퀴즈 하면서 다 피드백 일일이 하나 사소한 거 보면 그거 다 정리해서 공부법 정리하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하려면 아침에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이 9시에 오는데 한 8시쯤 일어나서 샤워하고 애들 바로 보면 9시에 끝나면 샤워하고 바로 자야 돼. 이렇게 자지 않으면 이 집중도가 안 나오더라. 너도 나랑 비슷하잖아요. 맞습니다. 자야 돼. 이걸 안 자면 이때 쉬어. 알아서. 내가. 그래서 안 쉬려고 이걸 자. 네. 그랬더니 지금 뭐 한 열하고 지났는데 11일이 연달아 되는 것 같아. 여기 잠깐 자는데 여기는 몇 초 딱 지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길다 이렇게 느껴지네. 자, 또 하나는 학습 누적 기록부 이제 학생들이 쓰는데 개인 미션으로 개별 차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내가 지금 현재 이렇다.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 이제 발전할 건데 뭐 고쳐갈 건데 뭐 한번 봐라 얼마나 고쳐가는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뭐 애들이 그래. 쌤 하지 마세요. 왜? 당당하게 발전하면 되는데.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미션이 23개 정도가 돼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23개 정도가 되는데,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더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내신 해야 하기 때문에 내신하고 그죠? 네. 7과목을 최소한 3번에서 뭐 7번, 10번을 읽어야 되잖아요. 이 시간 보장을 해줘야 되고. 맞습니다. 평가 문제집도 3번이나 4번 이상 또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그죠? 수학 더 해야 되잖아요. 네. 과학 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자기가 못하는 과목 한 과목 더 해야 돼. 그 3과목 정도는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2과목으로 번지고 이것도 또 2과목으로 번지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과목 수가 하나, 둘, 셋, 넷 벌써 5과목 정도는 해야 되니까 시간이 들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다른 건 다 이렇게 10번 해도 되는데 수학은 10번 해봐야 그 책에 10번이라는 거죠. 네. 요 교재에 10번
그 위에 교재, 그 위에 교재까지는 밀어붙여서 올려야 되니까. 그래야 이 가운데가 단단해져서 내신을 보는 거거든요. 내신보다 살짝 어려운 거, 내신보다 살짝 쉬운 거. 그럼 결국은 요거를 한 다음에, 요 수학을 하신 다음에, 지금 이 수학을 쌤을 한 다음에, 그 위에 거를 하시고, 그 위에 거까지 하셔야 점수로 환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다른 미션을 못해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어떤 학생은 회식 1월 17일 날 이렇게 예약했는데 이렇게 캠프를 하면 이때 회식하는 거예요. 마무리까지는 끝까지 공부해야 돼요. 네. 공부 대신에 책 읽는 거 하는 거지만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서 새해 설 연휴 맞으라고 이때 하는 거고 칼같이 이때부터 이때까지 앞뒤 끝은 깨운하게. 그래서 방학 특강 미션인데 제가 이제 방학에 보통 지금처럼 한 10명에서 15명 아이들로 지금 25년째 여름방학, 겨울방학에서 50번 캠프했네요. 근데 캠프 노하우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거 좀 게임 같잖아요. 네. 게임처럼 이렇게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애는 이렇게 방학 내내 하고 돌아가서 다시 하려니까 안 되지. 같이 하니까 같이 하는 게 됐고 매일매일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니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뭐 부담감 없이 이걸 외웠냐 뭐 이걸 해라 뭐 아니지. 먼저 그죠? 네. 많이 읽고 많이 보고 양이 늘어서 양이 충족돼서 양이 피크로 가면 저절로 질적 변환이 옵니다. 그래서 먼저 양을 획득하고 이 양이 습관화가 되면서 이 습관 속에서 질로 변하면서 집중도, 이해도, 암기도 이때 공부법이 필요한 것이지 이때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공부 어떡하냐고 해서 아니 그냥 밑줄 치고 30번 읽어. 그러면 이 내용 모르는데요. 30번 읽으면 기억나는 거 답써. 그럼 3등급이요. 어쨌든 방학 특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고맙습니다. 네.